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국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12개를 출제합니다. 제일 많이. 얘는 주고 나서 잘 해야 돼요. 10개 정도 맞힌다는 각오로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지금부터 나오는 게 용어인데 예를 들어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지 광역시라 그러면 안 되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거를 누가 지정하나요? 그리고 이거 누가 수립하나요? 이 두 가지 축이거든. 매년. 3번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여기 보면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올 때 나 얘 시험 나와도 틀린 사람들 보면 국적을 박탈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다 빼앗아 버려야 돼. 그래서 보면 봐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잘 그대로 어디에 대한?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이거 봐봐. 이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은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나 강원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한 생활권에 대하여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 장기계획. 나중에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약간 지침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가봐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요? 라고 하면 말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서 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당연히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짜야 돼요? 여기에 장들이 짜는 거예요. 여기 장들이. 예외로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만 외워놔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짠단 말로 하면 틀리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 접하지 않고 인구 10만이 안 짠다. 3특 1광은 승인 안 받는다. 이 세 가지 꼭 외워놔라고. 예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쓱 물으니까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짜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자 환장하네. 봐봐 좀 이게 봐봐요 좀 어디에 대한 장기계획이라고 돼 있어. 6개 여기 국토에 대한 장기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짜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도가 어디냐고. 도가 좀 여기 장들이 짠다고. 그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니. 국토교통부 장관 뭐들라고 이걸 짜냐고. 도시나 군별로 짜는 거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계획, 국토를 대상으로 한 장기계획 짜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보세요. 전라북도 전체를, 충청남도 전체를 하나의 장기계획 짜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경상북도를 놓고 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의 장기계획은 문화 역사도시로 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포항하고 장기 기본계획 짜는 방향이 같아야 될까요? 포항은 난리 났어요. 포스코 때문에 2차 전지 등등 해가지고 뭐 산업단지 조성하고 난리 나요. 경주에는 공장 못 지어요. 공장 짓죠. 올스탑이에요. 탔다 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기본 장기 계획은 다 특성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얘 시험 낼 때마다 함정을 만들거든. 운 좋아가지고 뭐 20만에서 답이 딱 보이게 내서 다행인데 얘가 뭐냐고를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늘상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대한? 특별시, 봐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이란 말밖에 없잖아. 도 있나요? 도? 없죠. 국가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6개 장들이 짜는 거고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짜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얘들이 짜는데 예외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고 쓱 포장을 하는 거야. 문장을 만들어서 쓱 넘어가면 오빠 믿지 또 따라간다. 그리고 오빠 믿지 하고 다 따라가잖아. 정신 차리면
그 염전에가 마늘 까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고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단 시장 군수가 짰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승인. 시장 또는 군수가 짰다. 말단 시장 군수. 누구 승인? 도지사. 그렇지, 그렇지. 갈 때라고 도지사밖에 없지.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다고. 그 다음에 요 내놓으면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요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용도 지역 있죠. 이게 21개잖아. 이제 완전 11월, 12월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용도 지구 9개 나오잖아요.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용도 걔들. 도관, 농자, 주상, 공농에. 그 다음에 구역 있잖아. 지금 이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도안전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합쳐서 용도 구역이거든. 얘네들을 그 숱한 얘네들을 지정하고 뭐 할 때 변경할 때마다 뭘 짜라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내용이라고.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차근차근 알라고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 익숙하려고 한 거고 지금 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점수로 연결이 돼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 구역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뭘 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닌 거 골라보라면 이게 아닌 게 찾으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시설 하나하나 설치할 때 기반시설도 종류가 있잖아. 종합의료시설. 나는 기반시설 중에 뭘로 분류? 보건위생. 어휴, 그래도 이렇게 꼭 정신이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위생장갑기라고. 폐차장. 환경기 좀 많이 좋아졌네. 주차장은 교통시설. 그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 그렇지. 그 기반시설 얘기하는 거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또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개발 사업하고 무슨 사업도 이건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따로 특별법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대로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래 원조. 그리고 이번 올봄에 새로 들어온 게 새놈 아니요. 입주기재 세수구역 없어지고 그건 7월 말부터 완전 싸그리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난 개정돼서 프린트 해주면서 연습 많이 했는데 벌써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죠? 그 또 입으로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떠들어 보세요. 뭐? 도시? 혁신구역. 그럼요. 자꾸 떠들어야 돼.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복합? 용도구역. 이건 너무 길어서 법제처에서도, 가만있어 봐요. 법제처에서도 어째 그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가만있어 봐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걸 줄여서 하더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이런 거. 시설, 입체, 복합구역. 강론으로 배울 거니까 또 뭐 왜 만들었는지 아직은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얘들 강론으로 낼 거는 없어. 시험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껍데기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무슨 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시설 입체, 복합구역 해서 8가지가 기억나야 되는 거야. 이런 8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하려면 그때마다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리고 뭔가 이게 넘어갔을 때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한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렇지. 그래, 이게 쉽지. 그 나오는 게 너의 얘기, 남들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내 입에 안 나온다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그렇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요? 그러면 말을 해보세요. 어디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이고 요게 종합적 장기계획 짜지면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저놈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부천시에서는 뭘 먼저 짜야 된다? 이걸 먼저 짜야지. 이걸.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짜놓은 놈은 얘들이겠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누가 하나? 이거 짜놓은 놈이 이거 짜지 그럼.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뭐라고 했으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거든. 봐봐봐. 이제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오죠 지금. 결론부터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이런 걸 시험 낼 때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뭐라고?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거 딱 주의하고 아 이거 하나 바꾸면 안 되겠는데 라고 주의 객관식으로 맞춰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이름은 어디에서 짜냐?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갈 때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뭐요? 했더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요? 일부라고 되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요 6개. 그러죠?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얘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한다니까. 앞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을 하면 얘를 기억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특별시의 전부, 광역시의 전부 그러면 전부 지정 안 한 거하고 똑같지? 특별시 일부, 광역시 일부. 그런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시군까지를 말하는데 광역시에 관할구에 있는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알면 돼 이렇게 시험용으로. 그래서 다시 가보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장기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 수도 없이 떠들어야 돼. 수도 없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부터 8번이 뭐였어요? 8번. 시설. 말 좋아졌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렇지. 아우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시설 입체 복합구역. 얘네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수시로 짜야 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제 감이 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짜면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와 이게 뭐 도시기능 정진, 토지형 합리화, 뭐 양호한 환경, 막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짜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 특별시 일부, 광역시 일부, 부천시의 일부라니 일부. 그리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얘를 짠다는 얘기야. 이름은 지구단위 계획이지만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유 공간 자 얘들 나오잖아. 지금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용어가 나오면 어디를 틀리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이런 막 참 어려운 날 단어는 좋아 보여. 혁신하겠다는 것이 뭐 공간 재구조화하고 막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새로 만드는 이유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자 건폐율 등을 뭐 하려고? 21개 용도 지역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이 규제거든. 건폐율 70% 넘지 마라, 90% 넘지 마라 이 얘기요. 용적률 1500% 넘지 마라, 500% 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서 짓는 거 괜찮아. 그 우리가 배우는 그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오래되냐면 지금 30년도 더 됐을걸요? 90년대 그때 체계화돼서 관리직이 없어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도시지역 준도시, 농림지역 준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따로 있었고 주거상업공업녹지 도시지역 그거는 도시계획법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연화법으로 통합된 거예요.
그러면서 용도 지역별 21개가 되고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90년대, 80년도에 만든 이 제도적 규제 내용의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하고는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 때는 강화하려고 만들어, 완화하려고 만들어. 완화. 그렇지.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이걸 완화를 뭘로 바꿔서 낼까? 강화로 내지. 공간을 다시 짠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건폐율, 용적 높이는 우리 21개 용도 지역으로 규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뭐 하여?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복합 공간 재구조와 구역을 딱 만드는 거니까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짜지면 기준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하니까 좋아지는 거지. 50층 지을 걸 100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층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고층 빌딩 막 지어 올리려고. 요것만 딱 주의하면 되지.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이란 말 나오죠. 요것들은 일단 도시혁신구역 지정해야 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 안에서 시스템 똑같이 이렇게 알면 돼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배웠잖아요,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그 안에 용도 지역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국도법 다 무시해요. 행위제한은 뭘로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 네, 따라서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다음날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기반시설의 배치 3번, 5번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법령이든 조례든 다 무시돼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다고. 그 지구단위 계획 짜서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고 개발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도시혁신구역 지정했죠. 그럼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자 건물을 어떤 걸 짓고 쭉 하기 위해서 도시혁신 계획을 짠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특정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 그 행위 제한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혁신 계획을 적용할 구역이 도시혁신구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시혁신 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야. 요새 이런 말 많이 써. 도시공간을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는 뭘 지을까?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은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해서 도시혁신구역 지정된 발음도 잘 안 된다. 도시혁신구역 안에서는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용적률, 층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국토법 21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봐야 된다고? 도시혁신 계획 짜면 요거 짤 때 용적률을 몇 프로로 할지 건폐율을 할지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복합용도계획이라고 돼 있죠. 얘도 복합용도구역에서라고 자 단어가 복합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용도지역 보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딱딱딱 나눴잖아요. 칼같이 우리가 용도 지역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융합 복합이란 말 나오죠. 네. 그 안에서 주거용 건물도 업무용 시설도 산업용 공장도 교육용 의료 병원 다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다 짓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예요. 우리나라 기존의 용도 지역 가지고 안 되니까. 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딱 나눠줬잖아요 지금. 상업지역 딱 나눠줬고 공업지역 딱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복합 용도계획 말 그대로 복합 용도계획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기능이 뭐라고? 융합, 복합, 융복합이라고 섞여 있다.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그래서 주택은 몇 프로로, 업무용 몇 프로로, 의료시설은 몇 프로로, 그 건폐율 몇 프로, 이런 거 지을 때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관리. 결론은 뭐냐면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지. 복합용도구역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섞어서 사용하려고 복합용도구역 안에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정하는 게 무슨 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을 정하는 게 도시혁신 계획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요 정도. 그냥 쑥 보는 거예요. 기반시설 드디어 나왔죠?